김광현 선생님입니다. 네. 네, 제가 다름이 아니라 이제 여름방학도 이제 끝나가지고 원래는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제가 경황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늦게 준비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아직 남은 시간이 조금 있으시니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약간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짧게 1시간 안에 타이트하게 제가 좀 커리큘럼을 준비했고요. 예, 제가 잘 되면 또 이거가 또 이제 나중에 연장선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시리즈 2로 할 수도 있긴 한데 우선은 제가 오늘 한번 최대한 많이 커버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오늘 주제가 이제 조기 영어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요. 이제 지난주에 제가 설문지 드렸었죠. 그래가지고 그 설문지 통계 먼저 공유 드릴게요.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설문지 통계 이렇게 나왔는데 우선은 이제 아이들 관점이랑 학부모님들이 느끼시는 본인 개인들이 느끼는 관점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총 8분이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는데 지금 저기에 지금 이거는 레이저 포인터가 안 되는데 그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 있죠. 저희 학부모님 쪽 먼저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렇게 4가지 중에서 뭘까요? 말하기, 쓰기 신 것 같고 여기 아버님은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말하기랑 듣기랑 문법 이렇게 있고요. 저게 탑3예요. 저렇게. 그래서 이제 말하기를 제일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자녀에게 가르치기에 가장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듣기가 그다음이 문법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아이들 경우에는 그러면 1위가 뭘까요?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 이것도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아이들이 가장 느끼기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었어요. 뭘까요? 저거는 문법이요. 보여드릴게요. 네. 저것도 말하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말하기, 읽기, 쓰기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제 2위랑 3위는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둘 다 말하기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보여드릴 거지만 영어는 어떤 영역을 먼저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예. 이거는 이 아이의 표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참 혼란스럽죠. 그래서 저도 솔직히 되게 늦은 나이에 유학을 가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제가 직접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되는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가 먼저냐면 이게 지금 사이클로 제가 바로 돌아가게 되었어서 첫 번째가 듣기입니다. 듣기. 듣기고 그 다음이 이 아이를 보시면 그 다음 거 맞추실 수 있으세요? 솔직히 듣기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 처음에 이제 옹알이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말하기까지 기다리시잖아요. 이제 그 다음이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듣기, 그 다음에 말하기, 그 다음이 뭘까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 뭘 보여주기 시작하죠? 책 보여주기 시작하죠. 그 다음이 읽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가가지고 1학년, 2학년 가면 이제 받아쓰기를 하죠, 애들이. 그래서 그 순위입니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영어로 써놓긴 했는데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저 순으로 갑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제가 해놓은 거냐면 그리고 저거가 이제 완벽하게 저 순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는 제가 좀 제한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제 정의를 해놓은 거죠, 제가 일종의.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제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냐면 가르칠 때 무작위로 우선 듣는 연습을 시키셔야 돼요. 이걸 애들이 알아듣던 안 알아듣던 무조건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옹알이 하기 전까지 이제 많은 말들을 이제 한국말로 이제 말씀해 주시잖아요. 애가 이제 입을 이제 떼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그 들은 말을 가지고 애들이 이제 조금씩 반복을 해보려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엄마 했으면 엄마 이렇게 말씀하는 듯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말하기의 경우는 내가 들은 거에 의거해서 그 내용에 대한 반복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스피킹이 이제 조금 능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때까지는 내가 엄마한테 들었었던 내용들을 이제 말하기만 했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물론 많이 훌륭하시겠지만 이제 어머니가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들은 솔직히 다른 데서 저희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건 책으로 이제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딩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책이나 뭐 잡지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다른 이제 어머니가 아닌 다른 이제 제3자가 풀어놓은 글 같은 거를 읽으면서 아이들이 스피킹이 또 같이 늘어납니다. 네. 들으면서 늘었었던 이제 스피킹이 이제는 읽으면서도 스피킹 같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게 좀 더 이제 그 효과가 증진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리딩이 끝나면 이제 그 읽었었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보면서 문법 공부를 하잖아요. 어디에다가 맞춤표가 찍고 어디에다가 물음표가 나오고 어디에 따옴표가 들어가며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점점 읽다 보면 그런 거 이제 집중하게 되죠. 쓰기는 가장 마지막에 해야 돼요. 예. 근데 이거를 순서를 만약에 저희가 아이들한테 바꿔서 너 라이팅 먼저 해 아니면 리딩 먼저 해 스피킹 먼저 해 라고 얘기를 하면 이 혼돈이 올 수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내용에 대한 거는 솔직히 학구적으로만 뿐만이 아니라 영어를 진짜 롱런으로 그냥 진짜 정말 내가 이거를 삶에서 그냥 내가 끝까지 내가 하겠다 그냥 언어로서 내가 이걸 정복하겠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가시면 이제 영어 학습에 저희가 목표를 정해야 되는 건데요. 아이들이 진짜 많은 아이들이 제가 지금 2시에 영어를 가르치면서 솔직히 이거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앞에 라이팅이 좀 커가지고 그런 건가? 네. 그래서 원래 좀 뭐라고 써있냐면 난 영알 못할 거야 왜 하는데 세상 귀찮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아이들이 많은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한국어도 솔직히 지금 막 배워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영어까지 내가 이거를 하나 되게 부담이 클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솔직히 저희가 아이들한테 이 영어가 언어로서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느끼게 좀 해주는 게 필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은 왜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게 학습 목표가 뭐 영어 과목 1등급, 취업 성공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이 언어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좀 더 잘날 수 있는 거, 내가 날 자랑할 수 있는 거 이런 거에 집중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좀 기독교 약간 관념이랑 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우선 영어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은 제가 이걸 한번 말씀드려야겠다. 자, 여기가 뭐라고 이제 제가 써놓은 거냐면 너가 좋아하는 걸 영어로 해. 그럼 허락해 줄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들이 이제 영어를 제가 언어로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언어라는 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가르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어떤 취미를 갖게 되면 그거를 되게 오랫동안 자기가 지속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막 스트레스도 풀고 막 그러니까 좀 자기가 잘하니까 좋아하고 좀 좋아하니까 계속 오래 하고 이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연결이 되는데 그럼 생각하지 않고 부담 느끼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쭉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영어에다가 이제 좀 가져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영어랑 그거를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좀 영어를 능동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 음악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팝송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한 3학년 때부터 들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그래서 이제 그것도 우연치 않게 어떻게 찾게 된 거였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막 지금은 K-팝 수준이 막 전 세계에서 막 1위하고 막 이런 수준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이제 막 외국 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막 이렇게 흥행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배우고 싶고 그걸 그 문화를 흡수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어린 마음에는 그걸 들으면 내가 영어를 잘할 거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나 봐요. 저한테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프라이드입니다. 네. 프라이드 뭔지 아시죠? 네. 내가 어떤 거를 되게 자랑하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자기가 영어를 어떤 활동이랑 내가 같이 접목시켜서 할 때
내가 이거는 남들보다 좀 더 잘해. 내가 이거는 남들한테 내가 자랑했을 때 얘네들한테 내가 환호를 받거나 칭찬을 받을 수 있어. 이런 부분을 좀 자극시켜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팝송을 듣고 그 문화를 빨리 흡수하고 이거에 대해서 남들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 당시에는 그게 행복했어요, 되게. 내가 좀 더 얘네들보다 좀 더 잘났을 거라는 그런 약간 착각 아닌 착각에 빠졌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많은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듣기가 열렸거든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었던 그 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듣기가 열리니까 나중에는 제가 이 유학을 갔었을 때 그 듣기가 열리니까 스피킹이 그 다음에는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리딩하고 라이팅은 좀 떨어졌었어요. 고등학교 때 거기 갔었을 때. 그랬는데 이제 리딩하고 라이팅의 중요성 같은 거를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거의 중요성을 이제 깨닫고 나중에 리딩하고 라이팅도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를 접목시켜야 된다.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접목시키냐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큰 서점 같은 이제 영품 문고나 이제 뭐 이런 교보 문고나 이런 데 가시게 되면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마블 시리즈라든지 뭐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디즈니라든지 뭐 픽사라든지 디즈니가 진짜 막 엄청 막 되게 예전에도 막 엄청났지만 요즘은 진짜 막 더더욱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영화 같은 것들도 솔직히 여러분들이 막 많이 보시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남자애들은 막 마블 같은 거 막 엄청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솔직히 선진국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선진국이 영어를 쓰다 보니 그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아이들한테 영어를 이제 약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막 예를 들면 그런 뭐 이제 문구 이런 그런 서점 같은데 큰 데를 가게 되면 픽사나 마블 시리즈 이런 것들을 진짜 막 애들이 막 이렇게 동화책으로 만들어 놓고 CD로 듣게 해 놓은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대사를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그 외에도 영어 원서 서적이 되게 많아요. 아이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러니까 막 여자애들 막 이쁘고 아름답고 뭐 갖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을 자극할 수 있을 만한 그림을 가진 그런 거를 사용해도 되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멋있고 좀 어드벤처가 좀 많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좀 영어에 대해서 좀 선진국의 문화를 좀 이렇게 조금 그거를 이제 지렛대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좀 아이들한테 영어를 이런 식으로 소개시켜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루한 학습지라든지 뭐 그냥 학원에서 가르치는 그런 커스터마이즈 되지 않은 그런 교재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영어를 접근하기보다 좀 아이들이 관심 있고 지금 뭐 영화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뭐 최근에도 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라고 해서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막 계속 막 지금 진보하고 있고 막 이러면서 그런 영화나 매개체, 문화 이런 것들에서 소개해 주는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영어로 풀 수 있을까를 그거를 좀 같이 부모님들이 고민을 하셔서 그걸 아이들한테 이제 조금 이제 전수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영어를 좀 더 아이들이 좀 부담을 좀 줄이고 좀 친숙함을 좀 줄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아이들의 그 관심사가 만약에 파악이 안 되셨어요. 나는 좋아하는 게 없는데 그럴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난 몰라.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 그럴 때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때는 이제 제 생각에는 부모님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할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이제 있을 때 같거든요. 저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부모님이 못하게 만들었을 때 그럴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가 좋아하는 걸 영어로 해를 사용하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아직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을 하고 그런다. 그러면 아직은 이제 우리 아이가 자기 관심사를 이제 부모님이 충족을 잘 시켜주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 못 찾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이제 좀 아이들이랑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좀 솔직히 좀 안 좋은 부분이긴 해요. 부모님들이 안 좋은 부분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좀 애매하겠네요. 부모님들이 만약에 아이들이랑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이렇게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실 수 있으시면 괜찮은데, 근데 부모님들이 만약에 일을 다니시고 막 다른 하실 일들이 가정에서 하실 일도 많으시고 그러시다 보면 아이들한테 이런 것까지 다 챙겨주시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럴 때는 저는 이때는 제가 아까 듣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듣기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총체적으로 그냥 다 잡고 아이들한테 영어를 무작위로 그냥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집안에 이제 막 물건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물건들에 이제 뭐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왜 저희 막 단어 짱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고리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보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쓰셔도 되고 아니면 포스트잇 같은 걸 사셔서 쓰셔도 되고, 그런 것들을 집에다가 그냥 물건 있는 것마다 그냥 다 붙여 놓으시고 뜻을 쓰셔야 되죠. 당연히 앞에다가 영어로 쓰시고 뒤에다가 한국어로 쓰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영어를 볼 수 있게, 이게 무의식적으로 볼 수 있게 계속적으로 이제 뭐 일종의 뭐 주입 아닌 주입을 시키는 거죠. 대신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강요하진 않지만 그냥 아이들이 눈으로 계속 볼 수 있게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아이들이 뭐 핸드폰을 쓸 수 있는 나이가 됐거나 전자사전 같은 것들을 이제 뭐 사주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신다면,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랑 이제 막 외출 같은 거나 나들이 가셨을 때 뭔가 이제 어떤 뭐 환경 같은 것들을 보고 같이 공부를 하신다라든지 어떤 물건을 같이 찾아보고 가신다라든지 어디를 가는데 뭐 내가 뭔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이걸 영어로 같이 찾아보신다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 좀 그 교육 같은 거를 이제 막 글로 그냥 배우고 그냥 뭐 라디오 그냥 뭐 그런 뭐 CD 테이프로 이렇게 듣고 그냥 숙지하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체험하면서 확인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조금 이제 관심사가 아직 이제 확립이 안 된 아이들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고요. 그래서 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안 가네. 네,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신가요? 근데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러니까 저는 팝송을 진짜 오래전부터 들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저희 친척형 중에 당시에 이제 팝 컬처를 먼저 습득한 형이 있어서 그 형이 저한테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었던 거였는데, 제가 왜 그거에 되게 집중을 했었냐면, 제가 원래는 그 아버지가 예전에 있었던 이제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여기 수서에 오시기 전에 이제 중간에 안식년 기간이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때마침 이 아버지 큰 형님 되시는 그 저희 큰 아버지가 그 캐나다 토론토에 사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9개월 정도 잠깐 유학을 했었거든요. 유학 아닌 유학. 근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나이로 2학년이었어요. 근데 아직은 제가 영어의 알파벳 ABCD도 잘 몰랐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가서 2학년으로 원래는 진학을 해야 되는데 꿀었죠. 이제 유치부 애들이랑 같이 수업을 들었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막 포닉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막 발음 기호 같은 것들을 이제 발음하는 연습 같은 것만 했었던 게 제 기억이 남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3학년 때 제가 여기 수서 땅에 왔을 때 학교에 들어가서 영어를 듣는데, 그때 어렴풋이 기억하는 거는 사람들이 제가 영어 발음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원어민 발음이랑 흡사하다 그러면서 막 칭찬을 받았었던데, 근데 그게 제가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는 진짜 뭘 잘하는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관심사가 파악이 안 된 케이스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뭘 잘하는지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도 정확하게 이렇게 분별이 안 된 상황이었는데, 영어 발음이 저한테는 유일하게 남들이 인정을 해주는 그 어떤 매개체였어요. 내가 사회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요소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그거를 되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친척 형이 그냥 너 이거 팝송 들어봐 하면 그냥 응? 던질 수도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제가
집요하게 이걸 진짜 들어서 내가 이 발음을 끝까지 유지하겠다. 뭐 영어가 잘하든 못하든 우선은 영어는 안 들리니 우선 듣고 발음을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아이들도 제가 아까 그 관심사 있는 아이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아이들이 관심사를 찾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발음이었죠. 자기가 관심사를 만약에 영어란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내가 선진국의 문화를 영어로 배우면서 내가 한국에 있는 아이들보다 국문으로 배웠을 때보다 그 문화를 국문으로 접했을 때보다 더 풍부하게 내가 그 영어권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영어를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들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자체에 매료돼서 그 발음을 정말 살리고 싶어서 음악을 들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어떤 이제 대중매체 중에 관심 있는 분야를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분야를 집요하게 영어로만 파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리스닝을 늘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스피킹이 따라왔었어요. 제가 리딩하고 라이팅을 솔직히 잘하게 된 계기는 솔직히 학구적으로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한 것들도 많이 컸지만 리딩하고 라이팅은 솔직히 약간 나중에 나이가 좀 커서 비즈니스적으로 좀 풀고 싶어서 비즈니스적으로 좀 내가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싶어서 전문가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좀 했었던 게 좀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 부분은 제가 아직 그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이제 제가 대안은 못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이 리딩하고 라이팅은 솔직히 좀 리스닝하고 스피킹하고는 좀 약간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저희가 좀 공부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서로 같이 따라가면 서로한테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이게 이 네 개가 같이 한 번에 잘하기는 힘들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리스닝하고 스피킹을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된 다음엔 그 다음에는 리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냐면 리딩을 솔직히 하기 전에는 질문이 되게 많아요. 왜 I 다음에 뭐 will 이런 게 나오고 막 그 다음에 was가 왜 나오고 이러면서 그거 다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 해요. 나 입을 턱이도 전에 벌써 막 막혀 있어. 난 이미 뭘 해야 되지? 근데 듣는 걸로 먼저 아이들한테 영어를 인트로듀스를 하면 소개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런 부담감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들은 것만 따라하면 되니까 입으로. 근데 이제 리딩 같은 경우나 라이팅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오게 되면 내가 이때까지 들었었던 그 단어라든지 이런 문장 요소 같은 것들을 내가 이제 리딩을 하면서 발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패턴을 발견하고 그러면 리딩을 하는 게 좀 쉬워져요. 그러면서 리딩이 좀 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리딩을 하면서 제가 중간에 이제 봤었던 뭐 문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갑자기 막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약간 잘못 쓰여진 약간 그런 것들을 보면 글을 보면 내가 이걸 잘못됐다라는 걸 파악을 해요. 이게 막 문법적으로 내가 설명은 할 수는 없는데 이 리딩을 하면서 내가 봤었던 글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글을 읽어야 되겠죠 대신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리딩을 잘하게 되면 이제 라이팅이 자연스럽게 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서를 저는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너무 문법이나 이런 것들에 갇혀 있으면 아까도 학부모님 조사 거기 결과에서 3번째 랭크에 드는 애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문법에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좀 있습니다. 그 바람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아이들이 너무 리딩이나 이런 것들에 얽매여 있을 때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영어를 그러니까 그 기회를 저희가 막는 걸 수도 있어요. 리딩이랑 라이팅을 너무 빨리 아이들한테 소개를 해버리면. 그래서 오히려 듣기랑 말하기, 반복 학습, 내가 들었었던 거를 말로 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삶에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훨씬 더 저한테는 영어를 끝까지 마스터하는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럼 어떻게는 제가 해결을 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왜? 저는 왜 공부를 하고 싶었냐? 알겠어. 네가 하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 근데 왜 하고 싶었는데? 라고 질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전에는 제가
관심사가 파악이 안 된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영어를 살리고 싶었냐면, 솔직히 이거는 유학을 가서 제가 발견한 부분이었는데, 이 영어라는 거를, 이것도 근데 솔직히 아이들, 여기 있는 아이들한테 만약에 영어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만들어주면 똑같이 솔직히 반영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발음 하나 때문에 영어 전체를 섭렵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게 이것 때문이었어요. 더블 아이덴티티라는 건데 한국말로 하면 뭐 일종의 뭐 이중생활, 뭐 이중인격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영어를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이름이 강현이었기 때문에 현은 솔직히 외국인들이 발음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영어 이름을 썼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 제가 이때까지 한국에서 저의 그 삶 속에서 진짜 빛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영어 발음 빼고. 그러다 보니 좀 나는 이 영어 이름을 쓸 때 좀 나는 좀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다. 난 좀 내가 좀 발전된 이미지로 좀 내가 더 좋은 모습으로 나는 살고 싶다. 해가지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으로 제가 살 때 좀 약간 그거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고 좀 약간 자부심을 갖고 약간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영어가 당연히 늘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영어를 말할 때만큼은 내가 그렇게 찌질이같이 살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영어를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공부했고 더 넓게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제가 한국어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근데 그게 원동력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진짜 막 리딩도 하고 막 라이팅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부담이 덜어지더라고요. 물론 어렵죠. 근데 이제는 내가 이거를 잘할 수 있는 원동력이 그 안에 생긴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잘해야 되는지도 생기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약간 일종의 이중생활이기도 한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제 이전의 자아를 이렇게 또 상처받은 자아를 회복시키는 그 경험도 되기도 했고 제가 되게 멘탈이 강해졌어요. 그 이후로.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분 이제 학부모님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관심사를 찾아주셔서 그거를 아이들이 영어로 풀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아이들이 그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거를 통해서 또 칭찬을 받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그거를 통해서 이제 영어에 대해서 이제 감사함을 느끼면서 영어를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어를 아이들한테 이제 힘을 주고 약간 영어가 막 이렇게 약간 일종의 약간 병을 낫게 하는 일종의 약,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 친숙함을 더해주시면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전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원래 앞에서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렸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맨 앞에서 저희 아까 리스닝 그거 했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이미 적으셨었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혹시 몰라서 제가 그래서 리스닝이랑 스피킹은 제가 라이팅이랑 리딩이랑 제가 분리해서 제가 생각하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리스닝하고 리딩하고 중간다리 역할을 해줘요. 왜 그러냐면 이 리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글을 이때까지 들었었던 거 말고 반복 학습했었던 거를 입으로 말하는 거 말고 저희가 다른 글로 배웠었던 거를 이제 아이들이 글로 보면서 이걸 읽고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점점 더 이 단어나 이제 문장 구성력 같은 것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꼭 이 순서대로 해주시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먼저는 작은 단어들 하나하나를 이제 발음을 하면서 그거를 먼저 숙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를 이제 습관에 들이고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이제 그런 이제 산문 같은 것들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자기가 이제 늘려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돼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도대체 뭐가 도움이 될까
저도 잘 솔직히 요즘에 영어를 애들이 어떻게 배우는지 학교에서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 교보문고를 갔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자습서를 다 찾아봤어요. 1학년부터 제가 대학교 입시까지 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기억하고 있었던 그 영어 교재랑은 훨씬 그 이제 뭐라고 하냐 고도화된 교육을 애들이 요즘 받고 있더라고요. 진짜 한국에서 대학교 수준까지도 아니고 솔직히 중학교 수준까지만 해도 일상적으로 말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약간 할 정도로 한국의 진짜 영어 수준이 진짜 많이 높아졌어요 예전보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학교 입시까지 제가 단어들 이렇게 읽어보았는데 단어들 자체가 막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어나 그런 자기네들 이제 지방에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이 방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국에서의 그 대학교 입시나 이런 것들은 정말 단어 사전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만 계속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쉽고 약간 필요한 단어들 꼭 알아야 되는 것들만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는데 그래서 약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영어를 공부할 때 좀 부담은 좀 덜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공부했었을 때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막 속어 공부하고 막 이건 막 잘 쓰이지도 않는 단어인데 막 이런 환경에서만 딱 쓰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별로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 같고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이들이 1학년부터 지금 6학년까지 지금 학부모님이실 거예요. 그 아니면 그거보다 더 아래. 그렇지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제가 살펴봤을 때 아이들이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내용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고 내가 어떻게 느끼고 그리고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답하고 그리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만 1학년, 6학년까지 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중학교 때 갑자기 막 확 어려워져요. 막 갑자기 막 스페이스십이 어땠느니 막 이러면서 막 나사가 어땠느니 막 이러면서 되게 어려워지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솔직히 이 전체 학구적인 부분도 솔직히 저희가 이거를 빼놓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영어 공부를 시키면서.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저는 공부를 시키실 때 이 중학교에 아직 가기 전에는 좀 그런 것 이제 아이들이 좀 부담을 좀 줄이고 공부 그러니까 영어 공부에 좀 점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담을 줄이시는 연습을 좀 아이들한테 시켜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나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점점 이제 그 영어라는 것 자체가 버거워질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너무 그런 리딩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아이들이 만나게 될 난관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제 집에서는 저는 이제 리스닝이나 스피킹 같은 요소들에 아이들이 더 이렇게 노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저는 이제 초등학교 시절 이제 아이들이나 그 전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솔직히 초등학교 때 영어 정도는 솔직히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는 솔직히 좀 이거는 학원을 다니지 않고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학원에 다니면 그냥 편법을 배우는 정도? 이런 거 나왔을 땐 이렇게 읽어. 이럴 때는 이런 거 스킵하고 그냥 이거만 보면 돼.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그런 쪽집게. 그럼 영어 못 해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거에 집중하기 전에 미리 저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영어 자체에 대해서 부담을 줄이고 친숙함을 높이고 듣기랑 말하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저는 영어를 끝까지 아이들이 밀고 잘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말이 좀 길었죠. 네. 질문 있으시면 제가 커버했었던 내용들 또는 다른 질문 있으시면 제 질문 받을게요. 있으신가요 혹시? 네, 사모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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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네. 그쵸, 그쵸. 말하기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저도 솔직히 약간 걸리긴 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보통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전화 영어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전화 영어 쓰면 이제 실제로 외국인들이랑 이제 한 10분 정도 이제 전화 영어를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말을 좀 틀 수 있는 환경이 좀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론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집에서는 솔직히 이제 하기가 힘들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반복 학습 같은 거를 할 때 이제 아이들이 제가 들었었던 말을 이제 말하는 거를 연습을 시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히 그거는 어른들이 잘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우선은 아이들이 이제 그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디즈니를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봤었어요. 막 비디오를 막 누구 막 이렇게 구워가지고 어머니가 막 오시면 그거를 이제 집에서 막 즐겨 봤었는데, 그때는 그게 되게 막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런 거 한국에선 접할 수 없는 애니메이션이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막 그걸 보면 되게 막 노래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되게 저한테는 뭐라고 하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걸 막 흥얼거리고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이제 들으면서 제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듣기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자꾸 듣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어떤 게 맞는 발음이고 어떤 게 틀린 발음이고 이런 것들이 분간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머릿속에서. 그런데 이제 저는 말하기도 솔직히 완벽하진 않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이렇게 하면 학습이 완벽하진 않겠지만 듣기 매체에 자꾸 노출이 되면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그거를 자꾸 따라하려고 하고 그거를 자꾸 말하려고 하고 그걸 자랑하려고 하고, 그런 거는 어렸을 때는 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막 내가 오늘 머리를 잘랐는데 막 다음 주에 교회 가면 애들한테 알려줘야지 막 이런 느낌처럼,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새로운 걸 하게 되면 그거를 친구들이랑 나누고 이런 것들을 애들 좋아하는 나이거든요, 아직은.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조금 약간 지렛대로 약간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간 듣기 매체를 그냥 접목을 이렇게 막 계속 아이들이 이제 전념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아이들이 이게 무의식적으로 그거를 따라하고 이거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로망을 가지고 약간 이거를 내가 이걸 내가 좋아하는구나, 약간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말하기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물론 완벽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그 말하기 부분은 저도 솔직히 과외하면서 좀 많이 난제인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래서 저는 이제 어른들이나 이제 학생들 같은 거 이제 개인 과외를 하게 되면 50%는 한국말로 하고 50%는 외국 그 영어로 해요. 되든 안 되든 우선은 말을 틔워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는 한계가 좀 있어요, 솔직히. 그러다 근데 이제 이게 듣는 거가 솔직히 어느 정도 들려야지 말을 할 수 있는데, 보통 대부분 말하는 거를 못 하시는 분들은 보통 듣기도 잘 못 하세요. 네. 듣기가 되시는 분들은 말하기도 잘 하세요. 보통 대부분 어느 정도는 완벽하진 않지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듣기가 조금 열리게 되면 말하기가 이제 금방 따라올 수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미국에 가가지고 진짜 듣기만 했었다가 말하기가 그냥 확 늘었었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뭐 읽고 막 이런 것보다 저는 그 미드를 진짜 많이 봤었어요.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와서 미드 보는 게 그 일이었어요. 근데 이걸 보고 내가 일상 대화를 일상 대화를 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가서 애들한테 가서 사용을 해야지. 그러면서 막 그거를 막 숙지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환경이 그렇게 돼서 제가 그거를 한 거였긴 했는데, 그렇게 이제 듣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막 말을 하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싶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어에 대해서 내가 이걸 잘하고 내가 이거에 대해 관심 있고 내가 남들보다 잘났어, 나 이거보다 남들보다 이건 좀 더 잘해,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게 애들한테 만들어 주시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죠, 자기가 말하는 걸. 그게 뭐가 됐던.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조금 사용을 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이 좀 됐을까요? 또 혹시 있으신가요? 또 다른 분도 있으신가요? 네. 예. 예. 네. 네. 그쵸. 네. 예.
네. 예. 네네네. 네네네. 예. 아예 그 혹시 그 쓰시는 그 뭐였지 그냥 학습지나 이런 것들이 애가 그 뭐냐 흥미를 잃은 거 아닐까요? 쓰시는 거에 대한 그 도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 네네네. 예. 네네네. 네네네. 그쵸. 그런 거예요. 예. 네네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말하기가 늘어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솔직히 아직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 그 아이들이 열방 그 욕심이 없어요. 아직은 그 영어를 잘해야 되겠다. 뭐 욕심이 있으신 자녀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영어를 그냥 무작위로 그냥 아이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계속 들을 수 있게 그 듣기 매체를 자꾸 이렇게 때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예를 들면 집에 뭐 카세트 테이프 뭐 플레이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나 뭐 CD 플레이어들 이런 거가 있거나 아니면 노트북에서 뭐 CD가 연결되어 있거나 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막 영어 노래를 뭐 계속적으로 뭐 집에 뭐 설거지 하시면서도 틀어놓으신다라든지 뭐 애들이 공부하면서라도 틀어놓는다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아이들이 그냥 듣기를 자극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을 해주시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대한 학부모님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면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런 방법이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약간 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좀 어렸을 때는 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나중에 어차피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자기가 이제 코렉트를 하거든요. 아 이거 잘못됐네. 이건 이거였고 이건 이거였고. 근데 그거는 솔직히 자기가 그 영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영어는 더 뛰어나라는 거가 마인드가 없으면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관심사를 찾고 그 분야를 영어로 풀어내는 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이들이 영어를 좀 더 사랑하고 좀 이거에 대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또 혹시 있으실까요? 질문. 네. 없으시면 제가 옆에 잘렸다. 자 이걸로 하나 말씀드리고 제가 끝낼게요. 네, 이 표는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고 글이 다 안 나왔네. 네. 보이시나요? 뒤에서? 네. 한 사람이 살을 찌우는데 10년에서 20년이 걸렸는데 그거를 저희가 다이어트 플랜을 한다고 해가지고 30일 만에 막 10kg를 빼고 막 이런 것들이 저희 몸한테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래서 저도 영어 하시는 분들 진짜 물론 저희가 단기에 빨리 하는 게 물론 좋겠죠. 근데 이제 그만큼 저희 몸도 저희 그거를 이제 프로세스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어 공부를 진짜 오래도록 하시고 싶으신 이제 특히 자녀들을 그렇게 또 교육하고 싶으신 이제 부모님이시라면 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라이프 스타일로 이게 취업이나 그냥 교과 과목으로 그냥 저희가 1등급을 맞는 거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롱런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시야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을 줄여주세요 아이들한테. 그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